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북방 민족인 여진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진족은 말갈족, 만주족이라고도 하지요. 현재 중국에 사는 여진족은 약 1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장족, 회족 다음으로 많은 인구입니다. 물론 현재 중국 인구의 14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한때는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워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이었지요. 여진족은 주로 만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헤이룽장, 지린, 야오닝, 성 등지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으로 숙신, 음로 말갈 여진 만주족으로 불렸습니다. 고조선 때는 숙신, 부여와 삼국, 남북국 시대에는 말갈로 불리었고 고려 때부터는 여진이라 불리었으며 조선 후기부터는 만주족이라고 불리었지요. 그런데 숙신이 꼭 여진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여진족이 살던 만주라는 곳이 워낙 광활한 지대이다 보니 여러 유목민들이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숙신과 별개의 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어 여진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나 삼국시대 초기에는 음루나 물길로 불리었는데 부여 동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헤이룽장 지역에 살면서 부여의 종속국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문헌의 기록을 보면 생김새는 부여 사람들과 비슷했는데 언어는 부여나 고구려의 것과 다르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 민족과는 별개의 문화를 가지고 산 것이 분명하네요. 여러분, 혹시 연인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서 청나라 사람 역을 맡은 배우들은 직접 만주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이더군요. 역시 언어만 보아도 여진과 우리 민족은 가까이 살면서도 먼 문화를 가진 민족인 것 같은데요. 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갈의 7개 부족 중 흑수 말갈을 제외한 나머지 말갈족들은 고구려, 발해에 동화되어 정주농경족으로 살았거든요. 정주농경이란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광개토대왕이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했을 때부터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며 문화를 공유해 고구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갈은 고구려인들이 이들을 낮춰 부르던 말로 지금 말로 해석하면 촌놈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발해 때까지는 이렇게 불렸고 나중에 발해가 멸망한 후 거란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는 말갈을 여진이라고 불렀다 하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개 부족 중 6개 부족의 말갈인들은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복속이 되어 우리의 문화에 동화되었지만 흑수말갈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유목민족적인 성격이 강하고 매우 거친 민족으로 그들이 살던 영토를 고구려나 발해가 흡수했을 때도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해가 그곳을 지배할 당시에는 발해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당이나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죠. 발해 초기, 그러니까 이대 무왕 때 흑수말갈은 발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당과 교류하였습니다. 이때 당은 발해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여 그들의 영역으로 흑수말갈을 흡수하려고 했지요. 이때 무왕은 당나라를 공격하고 흑수말갈을 굴복시켰습니다. 발해의 무왕은 이름답게 많은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왕이며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이렇게 흑수말갈 외에는 고구려, 발해에 동화되어 정착생활을 하며 살았기에 우리 후손들 중 이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해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흑수말갈은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후에는 거란에 의해 여진으로 불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은 대부분 흑수말갈의 후손들인 것이지요. 여기서 거란이 지배하던 영토 내에서 살던 여진은 숙여진 거란에 복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살던 여진은 생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여진은 주로 한반도 북부인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부근에 살며 거란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3번이나 공격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자
거란에 쥐어 살았던 여진족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생여진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겠지요. 기어코 생여진 부족 중 완한 부족의 아골타가 흩어진 여진 부족들을 통합해 1115년 금나라를 세웁니다. 완한 부족은 신라의 경주 김씨가 이끌던 부족이라고 하지요. 신라가 망할 무렵,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신라 왕족이었던 김안보가 만주로 가서 생여진 부족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골타의 8대조 김안보. 여기서 국호인 금은 김씨가 세운 나라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하며 금태조인 아골타가 금이야말로 영원히 녹슬지 않고 빛난다. 라고 하여 국호로 삼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금의 두 번째 왕인 금태종은 거란을 요동과 만주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송나라의 황제에게 연합군을 결성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리하여 거란은 1125년에 송금연합군에게 멸망을 하지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금태종은 1127년 송나라를 공격해 송의 북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하여 쫓겨난 송의 강왕은 양쯔강 남쪽으로 가서 남송을 세우지요. 당시 우리 고려는 이자겸이 세도 정치를 하였는데 그는 여진도 거란처럼 황제국을 자처하고 힘이 대단하니 거란을 섬겼듯 섬겨야 한다. 라고 하여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여진의 횡포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한 부족이 세운 금나라는 천하를 호령하지만 그 세력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1234년 나라를 건국한 지 119년 만에 몽골에 멸망하고 마니까요. 여진은 유목민족답게 다시 흩어져 살면서 원나라 때는 원의 지배를 받고 명나라 때는 명과 조선의 간섭을 받으며 조공을 바칩니다. 명은 여진족들을 간접 통치하면서 이미 여진족이 뭉치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금나라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이의제의, 즉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친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지요. 이때 여진은 크게 해서여진, 야인여진, 건주여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해서여진은 옛날에 부여 땅이었던 송화강 유역에 자리 잡았으며 야인여진은 두만강 바깥쪽인 만주 북쪽에 자리를 잡았고 건주여진은 백두산과 한반도 바로 북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명의 뜻대로 여진족은 분열된 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의 등장은 여진을 또다시 세계사의 주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의 여러 부족 중 한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1588년에 완한 부족까지 흡수하여 건주여진을 완전히 통합합니다. 100여 명의 군사를 가진 누르하치가 1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진 건주여진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지요. 이로 인해 우리 조선과 명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병력의 2배나 많은 해서여진과 싸우게 되었는데 누르하치의 눈부신 지휘력으로 해서여진까지 복속합니다. 해서여진을 복속하고 야인여진까지 포섭한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세운 것입니다. 조선의 광해군은 누르하치의 군대가 매우 조직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명나라 편에만 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중립외교를 펼치지요. 이때 명은 임진왜란을 비롯한 세 차례의 난으로 힘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죽은 후 홍타이지가 대를 잇게 되지요.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임에도 홍타이지가 후계자가 된 것은 한마디로 잘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서여진의 유력 부족장 딸이라 집안도 좋고 전쟁터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었으므로 다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후금의 2대 왕이 된 홍타이지는 아버지 못지않게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양쪽에 있는 몽골과 조선을 무너뜨리면 명과도 승산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1634년 몽골을 복속하고는 1635년에는 국호를 청으로 바꾼 후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1636년 임진왜란과 함께 우리 조선의 최대 비극이었던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지요. 조선으로부터 군사와 식량을 확보한 청은 가열차게 명을 공격했고 결국 명은 276년 동안의 주씨 왕조를 마감하고 1644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청태종인 홍타이지가 죽은 후 섭정왕 도르곤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만주족의 중국 정복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대도 되지 않은 적은 인구로 대국을 물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주족의 나라청은 중국을 지배하면서 만주족의 문화를 그대로 중국 전역에 전파합니다. 만주족의 헤어스타일인 변발과 만주족이 입던 호복, 여러 풍습 등을 말이지요. 우리가 중국의 대표적 의상이라고 일컫는 목이 올라간 차이나복은 청의 의상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의 가치관을 중국에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농경국가이면서 유교국가였던 중국의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유교정신을 없앴지요. 이러한 중국의 배금주의 정책으로 중국인들은 지금도 그 어떤 나라보다 황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옷을 보면 황금색이지요. 그리고 음양설에 의하면 가장 양적인 색깔이 붉은색인데요. 양의 성질은 따뜻하고 불어나고 뻗어나가며 타오르지요. 이렇게 붉은색은 힘, 태양, 생명력, 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배금주의 사상을 가진 만주족에는 정말 최고의 색깔이지요. 붉은 바탕에 황금빛으로 수놓은 용무늬 옷은 용포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권력자인 왕만 입지요. 숫자 중 8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데요. 8자의 발음이 한자인 필발자와 똑같은데 이 한자가 널리 퍼져나가다 재산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랍니다. 정말 만주족의 돈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아무튼 이런 청의 문화는 중국 문화에 깊숙이 침투되었는데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다스리려다 보니 언어만은 만주어를 사용할 수 없어 중국 대다수 민족을 이루는 한족의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의 기운도 쇠해 신의 혁명으로 1912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도 장장 268년간 중국을 지배했네요. 그리고 현재 1040만 명의 만주족들이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상당수의 말갈족들이 신라로 망명했고 발해가 멸망했을 때도 상당수 말갈족들이 고려로 들어왔으며 조선에서도 귀화한 여진족에 대해서는 차별을 행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므로 우리 민족은 여진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포로로 끌려온 여진족들은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천민층에 속해 백정이나 갑바치가 되었지만요. 여진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